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평택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아, 평택 얘기도 어차피 해야지. 평택은 조국 후보나 김용남 후보나 둘 중에 하나 된다. 되죠. 예. 유동 후보 죄송하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는 너무 싸우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영남은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언론 얘기 잠깐만. 제가 이제 말이 많아진다 오늘. 제가 이제 언론 얘기 하나만 딱 드리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주요 언론 신문들을 쭉 보면서 하나 정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제 기준을 딱 잡았어요. 부산 북구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번에서 그 재보궐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냐 실패했냐를 아마 판가름 할 겁니다. 네. 한동훈이 당선이 되거나 박민식이 당선이 되면 분명히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 이번 선거 패배했다라고 프레임 규정할 잡고 갈 거예요. 규정하고 맞아요. 갈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가는 순간 사실은 저게 사실이 아닌 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기는 거예요. 최소한 윤호개인 세력, 제가 말씀드린 뭐 극우 보수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박민식 후보나 사실상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극우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걸 커밍아웃한 한동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윤석열 검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막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북구 이런 데서 지고 대구 이런 곳에서 김부겸 후보 혹시라도 졌다 그러면 분명히 그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아요. 예, 벌써부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덕훈 사태 제일 황당했던 12월 3일 그 밤에 그 난리를 치고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다음에 윤석열 만나고 와가지고 느닷없이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둘이 만나가지고 무슨 공동 정권을 한다는 식의. 근데 더 열받는 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사실은 윤석열 내란에서 네.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5가지 아주 정도 되는 중요한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사법적인 판단을 안 받았어. 맞아요. 아니 저는 이 문제를 특검이 저는 사실 뭐 특검 공수처까지 못 봤지만 예. 기소를 했나? 안 했을 걸. 안 했죠.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안 했어도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거를 지금 종합특검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특검에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씨가 뭐 그 자기가 출국금지 됐다라는 걸 가지고 또 선거운동에 써먹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써먹을 때가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은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2의 쿠데타를 모의하고 시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만큼이나 죄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언론에서는 한동훈, 조국 두 대선 후보급 주자가 이번 재보선에서 살아 돌아올 거냐 거기에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텃밭은 아니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이제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는 곳이 이제 평택 이 서해안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그 배경으로 해석을 한다면 김용남 후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지세를 막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세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남과 조국을 비교한다면 예. 조국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곳이 바로 평택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용남 쪽으로 올라가다가 사실 다시 흔들렸어요. 네. 조국 쪽으로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알 수 없다. 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희동 후보 쪽으로 언론에 이 관심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김용남이냐 조국이냐 네,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라졌어요. 네. 네, 별로 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되다가 막판에 누가 황교안 후보하고 단일화가 된다든지 황교안 후보가 뭐 던진다든지 해도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겠느냐라는 정도가 돼서 지금은 그러면은 묘하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간의 경쟁 구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렇게 되면 막판에 그럼 김재현 후보가 완주를 할지 예. 아니면은 어떠한 두 후보 중에 누구와 연대를 할지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JTBC가 메타보이스하고 리서치랩에 의뢰해서 지난 4일에서 5일 사이에 평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가 23,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8,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6, 김재현 후보가 6,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11, 그리고 부동층이 16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예, 예. 물론 이제 근데 5시 이내입니다. 다. 예, 예. 3강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 참 삼강이 특이한 5.5 거죠. 이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 제가 2주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예.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유이동 후보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참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 돗자리 한상진 제가- 돗자리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제안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저는 유이동 후보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 게 그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저는 인생 길다. 정치 길게 보시면 지금은 황교안 같은 사람을 손잡는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선거에서 사실은 뭐 김용남 후보가 되든 조국 후보가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 유이동 후보한테 예. 관심 더 가는데 예. 선명하게 싸우라. 선명하게 싸우고 내란 세력하고 분명히 선을 긋고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름답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유이동 후보 같은 사람들은 예. 이번 선거의 결과가 자신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황교안 같은 사람의 얘기에 뭐 귀 기울이지 마라.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 제가 계속 이제 2주 계속 연속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김용남 후보하고 지금 조국 후보하고 사이에 이렇게 설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말싸움을 서로 계속 말싸움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예. 사실은 이게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저기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정치인들의 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 말들 중에 예. 제 기억 속에 단 하나도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결과로 남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거 지나면 다 휘발유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은 같은 길 가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 당대당 연대를 해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아니, 굉장히 중요한 조언 해주셨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이 선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고 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같이 함께하는 일종의 이제 자매당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선거는 선거라 시작하면 그렇죠. 또 네. 이게 피철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계속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캠프 내부도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안 그러기를 그게 결국에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국민들에게 시너지를 주고 사실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축제처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우리가 거의 무슨 전투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정말 평화로운 시기에 치러지는 첫 번째 또 동네 일꾼들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좀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살벌해서 못 가겠다 거기를.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하는 아우 말처럼 살벌해.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하는 말처럼 국민들이 질린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질려가고 있어? 질린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드는 어.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좀 걱정돼요. 예. 적당히 하라는 우리 한상진 기자의 조언을 깊이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캠프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 좀 우리 그 대표님께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역이나 선거구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글쎄요. 전북? 서울이죠. 서울? 예, 서울? 전북도 저는 관심 있게 예, 보고 서울과 있고요. 전북. 예. 전라북도에서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럼 도대체 그
그야말로 텃밭에서 무소속이 네.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이 또 이제 문제인데 서울도 못지않습니다. 대구와 부산이 민주당의 완전히 혐지인데 사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시장을 배출한 게 이제 박원순 후보 처음 나갔을 때 이제 무소속 뭐 이런 거였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배출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도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만큼 격전지에서 지금 오점이 이내로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불어민주당 뭐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긴장이 이완됐다라고 네. 봤습니다. 긴장이 이완됐다 더불어민주당. 예. 그런데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오세훈 물론 지금 봤을 때 오세훈 과거 오세훈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좀 뭐랄까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도 이제 우세하게 나오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연초에는 미세하게 앞선 게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거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캠프 자체에서 많이 좀 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오세훈 캠프가 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에 이제 힘이 잘 안 실리는 거는 있어요. 예. 저 정도 메시지인가라고 과거에 오세훈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요새는 그만 못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긴장 이완을 좀 완전히 구두끈을 다시 메고 바짝 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라든지 준비를 잘하고 네. 뭐 후보의 뭐 개인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서울은 하여튼 끝까지 저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예, 봐야 된다. 끝까지 아니, 봐야 된다. 원래가 서울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보수가 이기기 쉬운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기자로서 이게 보면 오세훈 씨는 완벽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이 된 사람이고. 근데 정은호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행정가 같아요. 예. 정치인 느낌이 별로 없고.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도 정치인의 메시지와 행정가의 메시지는 다른데 행정가의 메시지가 읽혀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그 오세훈 후보의 뭐 TV 토론 뭐 이걸 좀 이렇게 좀 저하고 하는 게 좀 네. 있는 게 같은데 이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의 정은호의 모습이 네. 보여지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좀 손쉽게 선택할 네. 수 있겠다. 지금은 너무 그냥 행정은 잘하는 사람. 근데 예.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행정가만의 마인드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장은 완벽한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예. 좀 정치인 정은호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기자로서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네. 뭐 사사로운 말실수를 가지고 우리 언론이 부각시켜서 일종의 이제 침소봉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인상에 또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당연하죠. 이제 투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늘 보면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 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이거 역시도 굉장히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소한 말실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두끈, 뭐 운동화끈 질끈 매고 초심으로 정말 바닥을 박박 끼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말씀, 뜨거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글루타스를 꼭 챙겨가서 아침 저녁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매주 주시는 건가요?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어. 다다음 주에 예. 체험기. 예, 예. 요 팔뚝의 체험기 어땠는지 꼭 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